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삼성전자가요, 지난주죠,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요, 대형 M&A를 추진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 거기에 따라서 인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회사인 네덜란드의 NSP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80포인트 상승한 3056으로 마감이 되면서 하루 만에 다시 3000선을 회복을 시키는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코스닥도 28포인트 상승한 956으로 마감이 되면서 안정을 빠르게 되찾는 모습이죠. 자, 이것이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상승 마감했죠. 일본 증시가 1.5% 상승했고요. 대만도 1.8% 상승을 했고요. 자, 환율도 상당히 우호적이죠. 2원 30전이 하락한 1116원 5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이 됐다라고요. 말씀을 드려요. 자, 이 수급적인 사항을 봐서도 외국인들이 1300억, 기관이 6800억을 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고, 개인만이 7800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이 3700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 기관도 17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네요. 개인만이 5천억대 매도를 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주변 환경이 여건이 조성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하지만요, 이 선물 쪽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5,500억 매도,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2조 4,900, 거의 2조 5천억대 매도세를 이어가는 것은요, 부담으로 작용이 돼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자, 시장이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지만은 이것이 지속성 여부가 상당히 의문인데요. 자, 여기 아래 부분 우리가 최근에 이 선물 인버스, 그러니까 곧버스라고 그러죠. 계속적으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종합지수를 판단을 내려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말에 곧버스를 보면서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죠? 좀 대밀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했는데, 오늘 120원이 하락한 2155원이죠. 자, 인버스, 그러니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하고 종합지수는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종합지수가 뜨면은 이 선물 인버스, 우리가 이제 곧버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가 비율 2배로 빠지고, 또 코스피 지수가 정확히 따지면은 코스피 200 지수라고 봐야겠죠. 그게 빠지면은 얘네들은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네들이 좀 과열이다 그러면은 저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얘네가 바닥이다 그러면은 지수는 또 하락을 하는 그런 국면이 연출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 넘게 빠졌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대량 거래가 터졌던 1월 11일 날 이 가격대 1875원을, 그죠? 당분간 깨기는 힘들다. 근데 흐름이 오늘 모습이 내일까지는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이 거래소 시장 쪽에서도 좀 상승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은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유심히 봐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코스피 시장의 20일 이동평균선이 3094인데, 뭐 지금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 3000, 내일 되면 한 3100 정도 될 거예요. 과연 내일 이 종합지수가 3100선에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할지 여부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20일 이동평균선이 974니까는 뭐 한 980 가까이 될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아직 확실하게 안정을 되찾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또 오늘 선물 미결제를 보면요, 한 2257계약이 감소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 그렇죠? 오늘의 상승세가 내일까지는 이어질 수는 있는 그러한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현금을 한 20%,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가들은 20% 좀
보수적인 투자가분들은 한 30%까지 현금을 확보를 해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요거 현금이 이만큼 못 되시는 분들은 요번에 지수가 그죠 21선을 맞고 대밀리거나 아니면 살짝 돌파를 했다가 다시 21선이 깨지면요, 만약에 요번에 하락으로 다시 반전되는 모습이 나오면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오히려 저는 지금 현금 확보한 20% 내지 30%를 그죠 주식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면서 현금을 유지하고, 현금 비중이 너무 작다 하시는 분들은 이 21선 돌파 여부, 그러니까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한 3100선 안착 여부를 보면서 만약에 다시 3100을 돌파해서 대밀리면은 일부 현금화를 시켜 놓는 것이 일정 비중, 그지 안정적인 투자 심리를 되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일단 내일은 그죠? 한번 상승세가, 오늘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맨 뒤에 보면은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소장 증권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 부분은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용 반도체 회사인 NSP를 그죠? 인수 물망에 올랐다는 얘기죠. 지금 삼성전자가 현금을 한 100조, 한 104조인가요? 지금 실탄을 확보하고 요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대형 M&A를 추진을 하겠다는 그러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후보군에 오른 종목들을 보면은 네덜란드의 NSP,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죠? 일본의 르네사스, 다 요것들이 차량용 반도체 회사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NSP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9년 삼성전자 측에서 이미 이 NXP와 그리고 TI, 그러니까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사업장을 실사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인 M&A 대상을 매우 신중히 검토를 했다 해서, 요번에 인수가 하면은 아마 이 차량용 반도체 네덜란드 NXP가 아닌가, 그죠? 그러한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이 NXP는요, BMW, 포드, 토요타, 현대, 테슬라 등 주요 완성차 제조사들을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고, 작년에 매출을 보면은 한 9조, 한 6천억 정도 가까이 되죠. 반도체 차량용 시장에서 20%대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다. 한 4년 전에 미국 퀄컴도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1위를 노리고 이 NXP를 인수를 추진했다 그러죠. 한 50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근데 발표를 했지만 중국의 규제 당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다는데, 이번에 뭐 삼성전자가 아직 결정난 건 없지만 시장에서는 NXP를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이라고 말하는 휘발유라든지 그러한 차량에 탑재되는 반도체 수는 한 200개에서 300개지만은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 그죠? 이런 등 미래형 자동차에는 대당 한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를 하는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미래형 자동차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죠?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급성장이 가능하다 해서, 지난해 이 차량용 반도체가 한 380달러, 억 달러 규모였는데, 2026년에는 한 676억 달러로 급성장한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왔을 때 삼성전자가 이 차량용 반도체 쪽에 좀 관심을 가지지 않나면, 이 NXP하고 지금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캠트로닉스죠. 이 전자용 부품 및 화학 소재 전문 기업으로서요, NXP와 차량 통신 기술에 활용되는 통합 스마트 안테나를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캠트로닉스는 스마트폰 부품들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 드렸어요. 그렇죠?
이 울트라신에서 이제 이 폴더폰 스마트폰의 광막 강화율이죠. 그거를 좀 개발 중에 있고, 또 삼성전자 무선 충전기 세트 업체로 선정돼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가고, 또 현대 기아차가 향후 출시하는 30종 이상의 차종의 무선 충전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또 삼성전기가 캠트로닉스와 무선통신 모듈 사업 매각에 지금 협상 중에 있다고, 계약금액 한 1,500조. 그래서 캠트로닉스는 상당히 재료가 많은데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요거 한번 진단해 보고, 그리고 칩스앤 미디어, 그렇죠? 반도체 칩에 삽입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다 해서 NSP를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성 DSC도 그렇죠? 최근에 주가 많이 움직였어요.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이라는 반도체 패키징 부품을 생산을 하며 NSP에 공급하고 있다. 요 종목도 한번 유심히 봐야 되고, PSMC, RF셈이 있고, 그리고 네페스, 네페스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하면서 작년에도 패키징 쪽에 이 NXP에서 그죠? 수주를 했다라고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네페스, 그죠?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반도체 회사들이 올해요 설비 투자를 사상 최대 규모로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따른 전공정 장비 업체들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그 내용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안타 증권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요. 자, 유안타 증권에서는 삼성전자, TSMC, 그리고 인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5개의 합산 설비 투자액이 작년에 한 83조 원 규모였어요. 올해는 106조 원까지 크게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가 될 거다. 거기에 따른 장비주들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내용이죠. 자,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삼성전자, 평택, 파운드리 경우 장비 입고가 이번 달 2월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며 3분기부터 가동이 예상돼서 1월 달에 이 장비주들의 수주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장비 업체들 이번 달에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종목 한 7개 종목을 언급을 해 드리는데, 그 중에 3개 종목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그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요. 원익 IPS, 자, 반도체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메모리와 비메모리, 그러니까 파운드리 구분 없이 이 플라즈마 화학 기증 증착을 공급하는 전공정 장비 업체로서요. 파운드리양, 특히 이제 파운드리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매출 비중이 재작년 2019년에 한 6% 수준에서 올해는 10% 후반대까지 확대가 된다 해서 메모리뿐이 아니라 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이 시설 투자가 수혜가 원익 IPS 때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고, 또 유진테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전공정을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고, PSK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이 드라이 스트립,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터 찌꺼기를 처리하는 장비를 만드는데 글로벌 1위라 그러죠. 이 스트립, 드라이 스트립은 시가 공정 이후 남아있는 포토레지스터를 벗겨내는 공정에 사용이 되고, 디램과 랜드뿐이 아니라 파운드리에도 활용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이 뉴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는 3D 랜드 단수 증가 및 디램 미사화에 따른 단단한 막질 수요 증가로 지속적인 수주가 기대가 되고, 또 단단한 막질 수요 증가는 EUV 공정에서도 적용이 된다 해서 EUV 쪽과도 연결된 장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품질 보증 기간이 끝난 장비의 보수 때마다 발생하는 부품 매출액이 연평균 성장률이 21%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수혜도 나올 수 있다 해서 전공정 장비주 이 세 종목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다음은 이제 넷패스인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중에서요. 두 번째 종목은 넷패스, 우리 세컨 종목이라고 그러죠. 자, 지금 뭐 주가가 지난 연말에 크게 오르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행보를 하고 있지만 시장이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도죠. 추세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모습. 누가 주가 관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넷패스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서요. 이 모든 서비스, 그러니까 테스트, 범핑, 패키징을 회사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실적 부분 보면은 3분기까지 한 5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4분기에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요. 예, 작년 전체 따져도 소폭 흑자인데 올해는 실적이 상당히 한 600억대 이상을 그죠? 바라보는 전망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우리가 이제 넷패스를 삼성전자 다음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바로 이 차세대 기술로 말할 수 있는 이 패널 레벨 패키징, 그러니까 PLP 부분이죠. 자, 이 PLP 부분은 웨이퍼가 아닌 패널 단위로 칩을 패키징을 해서 비용을 크게 절감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작년서부터 공장을 짓기 시작해서 올해 완공이 된다 그러죠. 자, 그것이 양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 이 넷패스 회사 관계자가 말했듯이 PLP 기술만 놓고 보면은 패키징의 세계 1, 2 업체인 ASE, 엠코 등도 경쟁사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기술력이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이 공장을 짓고 양산화 들어간다라면 그렇죠?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미요, 북미 반도체 업체 제품을요, 지금 테스트 중이죠. 이 PLP 쪽으로. 그래서 공장이 완공돼서 본격적으로 양산화 되면은, 그렇죠? 상당히 크게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6위권인 고급 패키징 순위를 2023년까지는 톱3로 올리고, 반도체 부분 매출을 1조 원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차량용 반도체 회사죠. 네덜란드의 NXP, 지난해 유럽 자동차용 반도체 업체인 NXP에서 패키징 물량을 수주를 했다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도 또 삼성전자가 NXP를 인수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죠? 아마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넷패스 기술력이라든지 여러모로 우리가 두 번째 반도체 종목으로서 상당히 좋다 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저 화면에 보이는 것이 넷패스 지난 연말에 20% 넘는 큰 상승한 이후에 그렇죠? 지금 한 달 넘게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지만은 종합지수 변동성 확대에도 그렇죠? 추세가 무너지지는 않죠. 그렇죠? 이 몸통에 그렇죠? 이것을 깨지 않는 모습. 우리가 처음에는 뭐 한 4만원 초반대까지 좀 내려와도 괜찮다 했는데 이 꼭지 부분에 있죠? 우리가 있는 부분 봤을 때 그만큼 힘이 강하다. 누가 주가 관리를 역력히 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넷패스 올 한 해 전체로 봤을 때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한 물량들 조금 지겨운 부분은 있겠지만 한 달 동안 행보를 해서 하지만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만큼 나한테 수익을 갖다 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캠트로닉스라든지 그렇죠? 자, 캠트로닉스 우리가 호재성 재료가 많은데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떴어요.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해드린 다음에 근데 뜨고 또 한 달 동안 좀 옆으로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해성 DS죠. 자, 근데 이것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좀 끌고 가기에는 주가가 오른 것만큼 리스크가 크다 해서 일반적인 투자가 분들은 그냥 이러한 종목이 있는데 나중에 충분한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거둔 다음에 이 NXP와 관련된 종목이다 생각하면 이때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갖자. 지금은
낫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에 이제 뭐 유진테크, 그쵸? 유진테크, 워닝 IPS 이제 전공정 장비 업체인데 좋은 모습들 갖추고 있고 조금 안정적으로 한다면 PSK가 낫죠, 그렇죠? 주가가 역사적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 부분 42,900 한번 월봉상으로 볼까요, 그렇죠? 이 42,900원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그렇죠? 계속적으로 좀 행보 국면에 있는데 주가 관리하는 모습은 역력하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아마 지금 장비 중에서 좀 떴던 종목들 유진테크나 워닝 아이스보다는 좀 안정감으로 내가 장비주를 지금 현 상태에서 선택을 한다면 좀 PSK가 좀 낫지 않나. 근데 내가 지금 워닝 IPS 유진테크를 갖고 있는데 이걸 굳이 뭐 매도를 해서 PSK로 갈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장비주가 하나도 없어서 좀 새롭게 지금 현 상태에서 한다면 PSK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현대투자 정의형 가입인데 요거 전에 잠깐 한번 내일 방송을요. 미국 주파수 우리가 지금 최근에 5G 통신 장비주들이 좀 움직임이 없는데 지난 7월 달에 7월 중순인가요? 주파수 경매가 미국에서 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9월 달에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에서 한 7조 원 후반대 그죠? 수주를 했죠. 지난 12월 중순경에 미국 주파수 경매가 있었는데 지난 17일 전이죠. 그러니까 그 전주에 낙찰이 끝났어요. 그래서 보면은 역대 최고가인 89조 원, 그러니까는 2015년에 최고 경매가였던 48조 원 2배 육박하는 건데 경매가 끝났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면요. 외신에서는 주파수 경매는 마무리가 되었지만은 경매 낙찰자가 세부 주파수 할당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1, 2주 정도 걸릴 걸로 보인다라는 내용이죠. 그런 부분 봤을 때 이것이 1월 중순경이니까는 이번 주 내지 다음 주면은 세부 사항도 끝나고 그러면 조만간에 미국의 이동통신사로서 이 장비들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나.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일 방송을 통해서 한데,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이 5G 통신 장비, 올해, 내가 포트폴리오에 뭐 5종목이 됐건, 4종목이 됐건, 비중을 한 10% 정도는 해서, 이 5G 통신 장비 한 종목은 보유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현대투자의 정예원 가입 안내죠. 우리가 3개월에 150, 6개월에 250만원이에요. 자, 지금 변동성이 큰 장에서 투자 경력이 조금 작아서 시장이 휘둘린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누구와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올라갈 때가 아니라 눌림목에 원칙을 우리가 세우고 있고 또 하루에 한 3세 정도 정보 제공을 해드리면서요. 우리가 뭐 매일같이 종목을 신규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신규 추천은 일주일에 뭐 한 종목 내외, 그러니까 상당히 좀 중기적으로 우리가 추천을 해드린다서 안정적으로 시장 주도주를 끌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